2019 월드바둑 챔피언십 하이라이트 박정상 구단 해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준결승전에 한국과 한국 선수가 만났기 때문에 조금은 더 편안하게 대국을 지켜볼 수 있었는데요. 신진서 구단과 박정환 구단, 이 대국 시작하기 전부터 한국 랭킹 1위와 2위의 대국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었어요. 그렇습니다. 형제 대결이 사실 준결승전에서 치러졌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두 기사가 만났을 때는 늘 화제를 몰고 오는 것이 특히나 최근에 이 한국 랭킹 1위 자리를 놓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매월 랭킹 1위가 바뀌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점수 차이가 굉장히 근소한 그런 상황인데 이 두 대국자의 대국은 내용면에서도 그리고 한국 랭킹 1위를 향한 싸움으로도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대결 요소가 많습니다. 네, 과연 두 선수가 어떤 대진으로 만나게 됐는지 먼저 대회 정보 이어서 대진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9 월드바둑 챔피언십 8강 토너먼트 단판 승부로 진행이 되고요. 제한 시간은 각자 3시간, 초읽기는 1분 5회, 덤은 6집반입니다. 네, 제한 시간이 각자 3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 있는 그런 대국 규정이고요. 본선 상금을 보면 우승에 많은 우승 상금이 있죠. 그리고 네. 준우승부터는 사실 노력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승을 향한 선수들의 열망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자, 준결승전에서요. 한국 선수들끼리의 만남이 성사가 돼서 조금 아쉬운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이 전반적으로 4강 대진표를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은 이 세계를 대표하는 기사들이 모두 총출동해서 한국 랭킹 1위 자리를 놓고 다투는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구단, 그리고 중국 랭킹 1위 커제 구단, 일본 랭킹 1위 이야마 유타 구단까지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4강 대진이 성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준결승전 대진을 살펴봤습니다.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구단의 대국, 랭킹으로는 1위, 2위를 다투고 있지만 상대 전적으로는 박정환 구단이 확실히 앞서고 있는 전력을 보여주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두 선수의 맞대결에서도 굉장히 앞서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4연승 중이거든요. 신진서 구단이 지금까지는 좀 중요한 순간에 박정환 구단에게 진 적이 많았었는데 그 빚을 갚을 수 있을지 아니면 박정환 구단이 다시 되찾은 한국 랭킹 1위로서의 위험을 과시할 수 있을지 이 두 기사의 대결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회 첫 우승을 노렸던 신진서 구단과 대회 3연패를 노리고 있는 박정환 구단의 준결승전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신진서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준결승전 대국에서는 신진서 구단의 흑번이었고요. 자, 사전 인터뷰에서 신진서 구단이 초반 좀 포석을 신경을 쓰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최근의 기사들은 누구나 포석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포석 준비를 해도 혹시 그것이 확실한 전략이 되기까지는 조금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포석 연구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연구할 거리도 많아지고 좀 더 확실하게 이 길로 가면 내가 좋다 안 좋다의 판단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포석을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요. 그중에서도 신진서 구단은 대국을 앞두고는 특히 중요한 대국을 앞두고는 포석 연구를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편입니다. 네. 이 초반 진행에서도 약간 상대방의 그 의도를 거스르는 진행이 있었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일단 여기 한 칸 협공을 간 것이 약간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쪽을 양걸침을 했을 때 붙이고 늘어서 여기를 붙이면 이쪽을 끊어서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이 축을 유리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여기를 걸쳤을 때 박정환 구단의 의도거든요. 이 걸침수가 없었다면 흑은 여기를 나갈 수가 있는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걸쳤을 때 신진서 구단도 양걸침으로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를 받아주고 이쪽 처리를 먼저 서두르고 또 박정환 구단은 박정환 구단대로 이 교환이 약간 이득이라고 보고 여기로 받고 이런 것 등은 두 선수의 어떤 초반 전략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고 나서 우하기 쪽의 3-3 진행도 저는 다시 봐도 이 수순을 못 따라갈 것 같아요. 네, 어렵습니다. 정말 전투를 좋아하시거나 정말 이 형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애기가 분들이 아니시라면 이 진행은 좀 피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했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는 그런 정석이고요.
프로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정석입니다. 가장 복잡한 진행으로 가는 길목에서 선택을 했고요. 실제로 누구라고는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만, 왜냐하면 이것은 그 선수의 비밀을 노출해서 앞으로 그 승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네. 어떤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 변화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많은 심력을 소모하다 보니까 뭐 평소에 대국할 때도 연구할 때도요. 흑일 때는 백이 3-3을 들어가면 흑일 때는 항상 여기를 늘어서 대비를 하고, 상대가 여기를 두면 치받나요? 네, 항상 치받아서 대응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예 이 형태에 대한 연구를 포기한 기사도 있습니다. 뭐 그것도 그 기사의 스타일인 거죠. 차라리 그 시간에 이제 다른 걸 연구하겠다는 거죠. 그만큼 이 형태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많은 심력을 소모하게 되고 많은 시간을 잡아먹고요. 뭐 그 정도로 꽤나 어려운 정석입니다. 아직도 뭐 이 형태에 대한 연구가 다 끝난 게 아니라며요. 네, 불과 얼마 전에도 처음 보는 수가 나왔고요. 잠시 후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를 찌르고 이렇게 아래쪽을 끊었을 때는 정해진 수순입니다. 그 다음에 젖히고 호구 치는 것까지도 필연의 수순인데요. 우리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방금 전 젖힌 수로 여기를 호구 치거나 아니면 여기 아래쪽을 잇거나 혹은 여기를 끊는 수도 간혹 사용이 될 때가 있습니다만, 그 사용 빈도수에서는 이쪽 젖히는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기서 귀를 둬야 하는 타이밍이죠. 여기서 이쪽 단수 치는 수, 그게 이제 일반적이었는데, 얼마 전에 강승민 선수가 여기를 느는 수를 선보인 적이 있었고, 이 수는 근데 그 이후로 그렇게 많은 인기를 끌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뭐 며칠 지나진 않았습니다만, 네. 변상일 선수를 상대로 여기 느는 수를 선보인 바 있었고, 네. 네, 여기 늘었을 때 백이 이제 한 칸 뛰어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지금 실전에 나오는 저 진행, 단수 치고 날일자로 덮어 씌우는 진행이 훨씬 많이 사용이 됩니다. 현재 한중일에 기사들이 사용하는 인공지능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여기 단수 치고 날일자로 덮어 씌우는 수는 불과 얼마 전까지의 그 기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공지능인 뭐 릴라제로나 엘프고 같은 뭐 아마추어 분들께서도 흔하게 접하실 수 있는 그 오픈 소스 바둑 프로그램. 네. 그 인공지능은 이 수를 생각을 아예 거의 배제한 채 그렇게 흘러갔었는데요. 이 수가 유행하게 된 것은 중국의 인공지능 죄이가 대국실에서 프로 기사들을 상대로 저 수법을 사용하면서부터 많이 이제 관심을 끌기 시작했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최신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네. 드디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오픈 소스 인공지능도 이 형태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인공지능들이 이 수를 선택을 한다면 유행이 안 될 수가 없겠어요. 네. 실제로 많이 유행을 하면서 굉장히 빈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정석 진행이고, 게다가 아직까지도 새로운 수법이 등장을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의 저 정석은 앞으로도 뭐 당분간은 대유행을 하면서 새로운 수도 계속 등장하는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두 선수의 대국에서 좀 더 새로운 좀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도 들었었는데요. 이 우아기 쪽 진행은 실전에서 종종 나왔던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프로 실전에서도 뭐 여러 차례 볼 수가 있었던 진행인데요. 그런데 이제 평소의 형태와 조금 다른 부분은 이쪽의 형태와 이쪽의 형태가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보통 흑이 1-3-5로 예를 든다면 이제 화점, 소목, 구침을 했을 때 백이 6번째 수로 바로 3-3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이쪽에서 이와 같은 형태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상황과 비교를 해보면 지금은 주변 배석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두 선수는 나름대로 이제 각자 지금의 형태도 해볼 만하다라는 판단하에 이런 진행을 두고 있지만 평상시의 형태가 아니라면 어느 쪽이 조금만 잘못해도 크게 당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백은 귀의 흑도를 잡아가고 흑은 세력을 완성하는 진행이었죠. 그 전에 백이 여기 하나 교환시킨 것은 실전처럼 똑같이 진행이 됐을 때 이제 흑이 여기를 늘어서 이 백도를 잡으러 가는 것을 방비하기 위해 먼저 이 중앙 쪽 흑도를 노리면서 이 교환을 시켜놨고요. 그로 인해서 이쪽 부근은 백이 한 수 빠른 수상전으로 이 흑도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한 점을 제압하고요. 지금 백이 이곳을 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압하는 이유도 이제 이쪽에 수상전에 있습니다. 흑이 백을 잡으러 올 때 이렇게 두면 백은 잇고 흑이 이을 때 여기를 조여 붙여서 한 수 빠른 수상전으로 돌입을 하는데요. 만약에 백이 돌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늘고 늘어져 있다면 이 상황에서 흑이 먼저 여기를 하나 젖히고 단수 칠 때 그때 뒤에서 메어서 흑이 한 수 빠른 수상전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쪽 수상전에서의 유리함을 가져오기 위해 백도 변 쪽으로 뻗는 게 아니라 한 점을 제압하면서 진행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상당히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 바둑 격언 중에 장고 끝에 악수가 나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지금이 딱 그런 경우이고 신진서 구단이 이 자체 의미는 백이 여기를 밀지 아니면 가만히 따낼지 그 응수에 따라서 흑도 이쪽 막는 것과 이쪽 막는 것 선택을 달리하겠다는 어떤 깊이 있는 한 수가 나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선택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한 선수라고 생각했지만 당연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은 받지를 않았고요. 지금 여기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를 잡으면 단수 치고 따낼 때 이렇게 둬서 메워도 여기를 먹여치고 따낼 때 뒤에서 막는다면 이 자체가 비기기 때문에 네. 뒤에 있는 백돌이 잡히면서 전체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먼저 갖다 붙일 수밖에 없고요. 이제는 서로 잡고 잡는 진행. 그럼 이제 신진서 구단이 여기 선수로 이렇게 잡는 게 굉장히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를 막았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 민수의 가치가 훨씬 더 좀 값진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지금의 진행은 흑이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이때부터 백의 그래프가 좀 높은 점수로 있었어요. 네. 지금 축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 축을 이용해서 하나 단점을 남겨두고 처리를 하고 있고요. 초반은 박정환 구단의 쾌조입니다. 참 흑이 어떻게 국면을 풀어가야 할지 좀 막막한 장면이었는데 네, 여기서 붙여갔죠. 네.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서의 처리는 정말 신진서 구단이 모든 공력을 다 투입해서 그래도 이 어려운 국면, 형세로도 어렵고 중앙을 어떻게 경영해야 할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그래도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드는데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수법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백이 젖혔을 때 흑의 처리가 쉽지 않아 보였는데요. 네, 맞습니다. 반대쪽을 끊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쪽을 끊는 것은 이었을 때 이 축이 흑이 분리해서요. 결국 여기와 여기가 맞보기가 돼서 흑이 곤란한 형태였습니다. 지금의 이 형태도
그냥 한눈에 딱 보면 흙이 붙여서 도대체 뭘 한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의 형태인데 네. 결과적으로 보면 일단 가장 흙의 입장에서 찜찜한 자리였던 이곳의 101점, 여기를 준동하는 뒷맛을 없앴고요. 집으론 좀 손해일지라도 두텁게 처리를 하고 나서 중앙을 경영하니까 그런대로 일리가 있는 그런 작전으로 보였습니다. 네, 아주 자연스럽게 중앙 쪽을 틀어 막았고요. 네. 이때부터 이 베개 실린 흙의 세력, 이 진행이 뚜렷해진 것 같아요. 네. 여기서도 일단 다른 곳도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요. 사실 이 자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백이 이런 데 갈 수도 있지만 박정환 구단의 오늘 컨셉은 정말 확실했죠. 자신은 안정적으로 확정가를 확보한 이후에 흙의 발전성을 지어가는 그 전략대로 일단 실리적인 수를 계속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걸쳐간 쪽의 모양이 좋을 때에는 이렇게 덮어 씌우는 수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양걸침을 하는 것은 되게 자연스럽게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밀면서 이쪽의 형태가 다 지워지기 때문에 지금은 저렇게 날일자 덮어 씌우는 편이 좋습니다. 신진서 구단도 모양을 크게 키워가는데요. 다른 쪽에 위치한 자리이긴 합니다만 여기 한 칸 띄어서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되게 찌르고 뒤에서 단수를 친 다음에 이렇게 갖다 붙이는 수가 있어서 따내도 백이 됐다내면 지금 이 흙돌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흙이 이런데 뭐 늘어서 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쪽 부분에는 뒷맛이 없습니다. 백이 차단을 해버리면 수가 나지 않는 곳이고요. 네, 계속 덮어 씌우면서 고압 작전을 구사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박정환 구단이 화를 냈죠. 네, 결국 이제 중앙 쪽을 어설프게 그냥 특공대를 뭐 이런 가운데로 투입하기보다는 그래도 상대의 돌을 끊어가면서 거기서부터 전단을 구하는 편이 훨씬 자연스럽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도 일단 지금은 받아주기보다는 화를 내면서 거기서부터 흙의 모양을 지어가는 전략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나와서 끊는 진행이 됐고요. 여기서 집바둑으로 가는 길도 좀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단수치고 쭉 밀어갔다면 이건 정말 바둑이 금방 끝나서 서로 겁나는 진행이자 개가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그런 진행인데 네, 그래도 이 진행이라면 백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중앙의 흙집도 뭐 엄청나게 크게 나고는 있지만 좌변 쪽의 백집도 5선으로 집이 확정이 되면서 이런 진행이라면 흙이 좀 덤을 빼기 어려운 그런 형세로 보였고요. 실전의 신진서 구단의 선택도 전투 쪽이었습니다. 교환을 먼저 해두는 것도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은 어차피 그곳에 뒷맛이 없다면 뭐 아낄 이유는 없다 정도일 뿐 언제든지 그곳을 가더라도 백이 저렇게 받아야 되는 자리이고요. 네, 지금 저 한 칸 뛴 수 옳다구나 하고 한 점을 잡다가는 큰일 납니다. 아까랑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끊을 때 하나 따내고 이을 때 여기 네. 단수치고 쭉 밀어붙이면 아까보다 흙이 훨씬 좋은 자세로 중앙 쪽에 집 모양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흑이판 함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전에 묘한 타이밍에 저곳을 갖다 붙였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박정환 구단의 어떤 전략이 담겨 있는 한 수였죠. 하나 교환을 하고 중앙 쪽으로 뻣뻣하게 늘어가니까 이쪽 부분에 이제 뒷맛을 노리는데 여기 붙인 수의 교환이 약간 의미가 있다는 뜻이었고요. 여기서의 백의 다음 한 수가 좀 생각하기 어려운 굉장히 실전적인 발상이었습니다. 네, 아주 단단히 귀를 지켜두는 수였는데요. 이렇게 지켜두니까 그 전에 활용해 둔 이 교환으로 인해서 다음에 여기를 젖혀가는 수가 굉장히 통렬해졌죠. 그래서 흑도 이곳이 이제 쌍방간의 요처이자 급소인데 여기를 갈 시간이 없었고 이제 이쪽을 지킬 수밖에 없는 흐름입니다. 저수 놀라웠어요. 저희가 이 한참 전에 좌상이 진행되기 전에 이 들여다보는 수를 좀 봤던 건가요? 네, 그 전에 이제 그 인공지능의 추천 수법은 뭐 이런 데를 간 뒤에 바로 이제 흑이 막을 때 여기를 붙이면 백이 여기를 하나 교환해 놓고 그 다음에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 수는 자체로 득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 교환을 왜 하지 싶었는데 네. 그 자리를 박정환 구단이 딱 가니까 정말 기계 같은 어떤 강함이 느껴졌습니다. 실전과 연결이 되기는 쉽지 않겠다 생각했던 곳인데 실제로 박정환 구단이 실전에 두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저곳에 위치한 백이 백 한 점이 뭔가 역할을 하면서 결국은 이바둑 승리로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교환이 돼 있어서 더 중앙 쪽으로 뛰는 곳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의 국면은 초반에 신진서 구단이 이쪽에서 응수타진의 그 타이밍이 실패를 한 이후에 굉장히 국면이 좀 운영이 어려운 그런 형세였는데요. 그래서 이쪽에서의 처리와 여기서 싸움을 걸어가는 것이 좋아서 근소한 차이로 백이 리드하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서로 갈 길이 먼 바둑 이 정도의 형세로 보여집니다. 자, 상중앙 쪽 한번 물어보고요. 받아두기 전에 백도를 좀 더 무겁게 만드는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받아두었습니다. 네,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부분은 많지만 이 대국 역시 중앙 쪽 승부가 관건이었습니다. 과연 중앙 쪽 진에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2019) 월드바둑 챔피언십 준결승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이제 신진서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대국 중에 중앙 부분 곧 있으면 진짜 하이라이트 부분이 나오는데요. 네. 지금 여기를 백이 이제 말모로 가자 하나 들여다봤잖아요. 네. 일단 백도를 조금 무겁게 만드는 의미가 있고 백이 이런 부분을 이제 붙이고 젖혀가는 행마를 했을 때에도 여기 들여다본 수가 이쪽 단수 칠 때 영향을 좀 줍니다. 백을 잊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일단 집을 지켜뒀고요. 그 수가 재밌었어요. 지금 이렇게 두는 것만 해도 이미 여기 백돌 교환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흑이 이렇게 눌러서 흑 진영을 지켰을 때 그 다음에 백이 여기를 두면 흑은 당연히 이쪽을 뚫고 나서 여기는 이어도 백돌이 여기 있을 때 지금 이 두 수가 없을 때 백이 여기를 두면 흑은 당연히 이쪽을 돌파하고 이렇게 밀어서 방어를 하면 그만이거든요. 나중에 들여다보는 건 찬스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교환을 했던 것인데 지금 아주 훌륭하게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중앙 흑 백의 안형에 도움을 주는 수죠. 네. 박정원 구단이 지금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이 형세에서 약간 중앙 쪽을 많이 좀 신경을 쓰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중앙 쪽 같은 경우에는 백이 공격을 당하기 시작하면 좀 한없이 공격을 당해서 흑진영도 많이 지어질 수 있고요. 또 타기하기 시작하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쉽게 살 수도 있는 형태라서 이제 그런 것을 대비해서 박정환 구단이 좀 더 미리미리 이제 이런 교환을 해두면서 중앙 쪽의 돌들을 탄력을 갖추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좌 쪽을 받아야 하나, 뭐 말아야 하나, 어떻게 받아야 하나도 저희가 많이 생각을 했었잖아요. 네. 실전에서는 붙여서 받아가는데요. 여기를 미는 수는 늘어서 별로 득이 없다라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중앙 쪽을 갈 수도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두거나 혹은 여기를 붙이고 늘어서 둘 수도 있었고 지금 실전에 박정환 구단이 선택한 수는 여기를 갖다 붙이면서 귀 쪽에 이 어깨 짚은 수에 대해서 대응하는 이 좌하기 쪽을 안정시키는 면도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머리를 내밀었기 때문에 멀리 있는 백돌의 응원군을 보내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두기사가 이 국후에 이 복귀를 할 때 좌하기 쪽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 않았었나요? 네, 조금 있었죠. 그때 이제 두 대국자가 스쳐가며 이야기했던 것이 흑이 이제 여기를 젖히기 전에 네. 먼저 중앙 쪽을 공격을 가는 편이 백이 한 발이라도 더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밀기 전에 공격하는 편이 낫지 않았나 하는 의견을 잠깐 교환을 했었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꽤 감각에 의존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좀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뒤로 막았는데 띄우는 수는 좀 어려웠던 거죠. 네, 일반적인 어떤 정석과도 같은 진행은 백이 뒤로 젖힌 수로 여기를 끼워서 네. 이렇게 있는 진행이 있는데요. 이제 백이 이 두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흑은 이렇게 호구 친다면 백도 단수 쳐서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형태인데 그쪽을 호구 치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을 이었을 때 여기를 단수 치고 이렇게 몰아가는 축이 나가고 네, 이렇게 나가고 계속 타고 나간다면 여기 흑돌에 딱 걸려있기 때문에 네. 축이 성사가 되질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단수 쳐봤자 나가면서 이 한 점이 단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축을 진행시킬 수가 없고요.
그래서 끼어 있는 수는 흑이 귀 쪽을 잇고 버티는 수가 있다면 좀 실속이 없다라는 판단하에 실전의 진행을 선택을 했습니다. 백이 당장은 조금 당한 듯한 형태이지만 백의 장점이라면 나중에 여기를 끊고 나서 이렇게 단수까지 진행이 되고 여기도 선수예요. 생각보다는 백돌의 형태가 굉장히 단단하고 중앙에 꽤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는 이 백돌 좀 조여 붙여가는데요. 여기서부터가 이 바둑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사실 지금 신진서 구단이 저기를 뒀을 때만 해도 그냥 지나가는 길에 백이 이렇게 날일자를 받아주게 만드는 지나가는 길에 하나 교환하는 정도로 생각이 됐었는데 여기서부터 파란만장한 그런 바둑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바로 끼워서 뭔가 수를 결행할 거라고는 저희가 예상을 못 했었어요. 네. 흑에게 좀 응수를 물어보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흑이 중앙을 좀 더 신경을 쓴다면 이 수로는 이렇게 늘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여기 있는 수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를 있는 것은 끊고 나가서 이렇게 늘었을 때 여기를 뚫지 못하면 흑은 안에서 살아도 이상하죠. 뭐 젖혀 이으면 살긴 삽니다만 이렇게 사는 것은 지금 선수로 여기가 양분되면서 중앙을 백이 먼저 오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선 견딜 수 없는 진행이고요. 끊는 수에 대해서는 흑도 이렇게 밀고 뚫어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수상전이 젖히고 일선을 들어가는 이 수상전의 맥점으로 인해서 백이 한 수 빠른 수상전입니다. 그래서 일단 있는 수는 불가능했고 이제 여기를 호구 치느냐 느느냐의 선택인데 만약 이쪽을 늘었다면 여기 끊는 걸 보면서 날일자 정도를 선수로 하고 붙일 때 이쪽을 갔을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진행이 이미 좀 당했다고 보고 신진서 구단은 실전에 호구로 버텼는데요. 백이 이렇게만 진행시키고 여기 날일자 갈 거라면 이 교환은 악수였지만 박정환 구단의 생각은 강공이었습니다. 질은 이상 끊겠다는 건데요. 네. 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미 박정환 구단이 칼을 빼들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신진서 구단도 뭐 실전의 선택이 최선이었죠. 다른 길은 없었는데요. 네, 중앙 쪽으로 밀어가고요. 여기서 박정환 구단도 이제 많은 수법을 놓고 좀 고민을 하다가 실전의 선택을 했습니다. 좌변의 모양이 얼핏 보면 사활 문제 나올 것 같은 모양인데요. 다행히 사활에 걸리지는 않았어요. 네. 당장의 흑돌이 뭐 위험한 돌은 아니었고요. 지금 이 부분에서의 싸움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실전에도 등장합니다만 지금 중앙도 엮여 있고 좌변 쪽에 사활도 엮여 있고 그리고 백의 입장에서는 다음에 여기 단수가 오면 이제 앞으로의 몇 수는 필연인데요. 흑이 있고 백이 단수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를 젖힌 이후에 여기 끊는 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뭐 그런 판단까지도 뭐 여러 가지 이 복잡한 수읽기를 해야 하고 하나만 허점이 있어도 그대로 승패가 뒤바뀔 수 있는 중요한 싸움이기 때문에 최대의 승부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약간 의외의 선택이 나왔었거든요. 아, 이 젖히는 수요? 네. 그리고 이바둑을 통틀어서 여기서가 흙이 좀 뭔가 상대의 수를 응징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아닐까 싶을 정도였는데 여기서 이제 한 칸을 띄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쪽 부근에 흑돌 사화를 염려한 신진서 구단이 결행을 못했는데요. 네. 한 칸을 띄었다면 이쪽으로 공략해 들어오는 것은 여기 있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백이 받아야 합니다. 이 장면에서 그냥 내려서는 것은 이쪽을 밀고 들어가거나 넘어가서 흙이 못 살아있는 형태인데요. 여기를 하나 끊고 단수치고 이렇게 2선을 단수친다면 기가 막히게 살아있습니다. 그럼 여기만 살아있다면 흑돌이 실전에 이쪽에 있는 것보다는 이쪽이 한 칸 띄어져 있는 편이 중앙 백돌에 훨씬 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진행이 어땠을까 싶고요. 아마 신진서 구단이 걱정했던 것은 여기를 한 칸 띄면 백이 이쪽을 내려서면서 이제 공격을 들어가는 변화였을 텐데요. 이렇게 했을 때 막으면 늘어서 안에서 자체적으로 살아있진 못하거든요. 여기를 두면 넘어가고 이쪽을 막으면 한 칸 띄어서 여기를 막아도 이렇게 붙이면 네. 흑돌이 여기가 선수라고 할지라도 못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 진행을 선택을 못했었는데 일단 중앙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만큼 이렇게 하고 나서 이쪽 건너붙이는 수를 노리면서 견뎠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자리입니다. 네, 실전에서는 이 중앙 교환을 해두고 살아가는 진행을 선택했죠. 네, 그래도 아직 흑은 이 중앙 백도를 공격할 여지는 남아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승부를 글쎄요, 통할지 안 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승부를 가지 못한 어떤 아쉬움 중에 하나가 그냥 단순하게 비교해도 흑돌이 여기에 있는 게 나은지 아니면 이렇게 한 칸 띄어져 있는 게 나은지 이걸 이제 비교하는 단계인데 중앙 쪽에 가장 중요한 승부처를 앞두고 있는 흑의 입장에서는 이게 작은 차이가 아니거든요. 이쪽에 있는 편이 훨씬 더 공격을 가는데 유리함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젖힌수가 약간의 아쉬움은 그래서 남습니다. 내려서는 수도 흑이 받아야 했고요. 흑이 안쪽에서 사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는 장면입니다. 딱 단수치고 이을 때 뭐 틀어 막아서 사는 것까지는 필연의 수순인데요. 이제 흑이 살고 나면 그 다음에 어려운 부분이 과연 여기가 어떻게 타개가 되고 정리가 되는지 그 부분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 형세를 수치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수순을 조금 진행을 시켜보면 네. 이런 데를 가고 자연스럽게 공격을 가면서 흑돌이 이제 호구 모양의 돌이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백에 걸리고 백이 이쪽을 지키고 흑은 여기를 꽉 있는 흑의 입장에서 보면 아쉬울 것이 없는 변화대로 갔을 때 바둑이 미세합니다. 아, 이렇게 크게 집이 나야지 미세한 건가요? 네, 일단 그 전에 형세가 백이 좀 앞서 있었던 형세다 보니까 그 정도로는 돼야 바둑이 미세합니다. 만약에 이 백돌도 타개가 되면서 흑돌이 자연스럽게 이쪽에 오질 못해서 여기를 이을 수 없다면 이쪽에 흑돌이 없는 순간 이으면 여기를 끊고 이쪽을 끊어서 당장에 수가 나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아까처럼 환상적으로 집을 지을 수 없다면 바둑은 백의 승리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럼 백은 흑의 집을 굳이 지을 필요도 없었겠네요. 네. 지금 저수가 묘한 응수타진이자 좀 상대 심기를 긁는 수였고요. 네. 이제 이 바둑이 끝나고 나서 신진서 구단이 이 장면에서의 강공을 조금 후회하는 그런 복귀가 있었는데요.
그냥 받아주는 걸 저희는 먼저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일단 이수의 의미부터 살펴보면 흑익이 어떻게 받을지를 물어보는 응수타진과 동시에 여기 호구 모양의 한눈을 좀 확보하는 그 타개에 도움을 주는 수입니다. 그래서 일단 일감으로 떠오르는 수는 이수와 여기 있는 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였고요. 여기를 이었다면 백이 이렇게 치받는 것까지도 선수가 되니까 여기 한눈이 더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이 정도로 한 칸을 띄어서 받는다면 이쪽 부근에 흑돌이 오면서 여기 이을 수 있는 형태로 가기가 조금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 흑이 좀 받기가 애매했고요. 저 좋은 응수타진이 신진서 구단의 화를 불러왔습니다. 네. 자, 가만히 받아주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인 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형세를 좀 비관한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불리하다고 할지라도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정도의 흐름에서 형세를 너무 비관하다 보니까 승부를 서둘렀고요. 저 끊는 수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점을 이으면 이쪽을 젖혀서 두 점을 계속 살릴 때 여기를 젖히면 지금 이쪽을 끊어도 그냥 백의 입장에선 가장 쉽게 여기를 뒤로 연결을 하고 이렇게 돌파해서 끼우고 잇고 이렇게 이으면 이 양쪽의 흑돌을 연결시킬 수 없는 순간 흑돌은 다 잡혔습니다. 네. 네, 결국 빵따냄을 주면서 잡으러 가는 아주 극단적인 선택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정말 이렇게 집이 뚫리는 형태는 흔히 보기 힘든 진행인데요. 네. 뭐 그만큼 신진서 구단이 어떤 상식을 파괴하는 아주 과감한 작전을 들고 나오면서 공격을 가긴 했습니다만 좀 무리스러워 보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저수도 비상수법이죠. 흑이 이렇게 받으면 백이 이 두 번 내려서는 게 선수가 되면서 여기 붙였을 때 한눈을 확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근거를 파워하고자 지금은 2선으로 가면서 집을 내주지 않으려는 움직임입니다. 대신에 이제 중앙 쪽으로는 여기를 찝어서 넘는 걸 보고 받을 때 이렇게 둬서 이 흑 한 점을 제압한 이후에는 한눈을 확보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네. 네, 저수가 좋았죠. 흑이 양쪽을 연결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 젖혀서 반격을 가하면 흑이 다 잡히는 형태였고, 이쪽으로 받자니 여기 찝어서 한눈을 확보하는 게 있고, 그래서 신진서 구단이 실전은 여기를 늘면서 정말 배수의 진을 치고 이 백돌 전체를 잡으러 갔는데요. 네, 여기서부터의 박정환 구단의 이 빛나는 수익기가 이 바둑의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네. 계속 급소 자리를 노려가는데요. 지금 나간 것은 흑 두 점을 살릴 수 있는 자리는 아니고요. 백이 항상 여기 집 모양을 내고자 이렇게 교환을 시킬 수가 있고, 이 교환이 없다면 백이 여기를 두면서 양쪽에 눈을 확보하는 것과 또는 뭐 이쪽을 호구치고 젖히면서 이 흑돌에 기대면서 살러가는 것,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안쪽에서 근거를 파워하고자 이렇게 교환을 시킨 겁니다. 네, 실전은 최대한의 버팀으로 중앙 쪽의 백도를 공략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중앙에서 두 눈을 확보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에는 실전의 신진서 구단의 공격이 최강의 공격이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막상 이렇게 되니까 흑이 여기 차단이 되면 넘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백이 두 눈을 내기가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를 두면 찌르고 막을 때 끊고 받을 때 여기를 두고 네. 여기를 받을 때 이쪽을 넘어가면 과연 여기서 백이 한 집을 더 확보할 수 있는지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백도 너무 여기서 느슨하게 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박정환 구단의 시선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생각보다 이 중앙 백의 사활이 쉽지가 않구나, 어려워졌구나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박정환 구단이 중앙에서 쉽게 처리했던 이유가 바로 지금부터 나옵니다. 네, 생각도 못했던 상변 쪽에 수가 있었습니다. 네, 우변의 교환은 빠르게 끝내놨고요. 사실 이곳을 빠르게 신진서 구단도 처리를 했던 걸 보면은 상변의 사활을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시선을 그쪽에 두기만 하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는데요. 초읽기였던 신진서 구단이 여기서 계속 노타임으로 둔 것도 좀 옥세를 각오한 그런 선택으로 보여졌고요. 네, 저곳에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흑도를 잡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백도를 끝까지 잡으러 올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었고, 만약 끝까지 잡으러 온다면 흑대마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 절묘한 형태였습니다. 네, 저수도 정교하고요. 흑이 받지 않는다면, 그냥 여기를 산다면 여기를 찌르고 여기를 나가서 이쪽을 뚫는 것과 여기 찝는 게 맛보기가 되어서 흑이 잡히고, 이 세 점을 잡는다면 백돌 전체가 연결이 되면서 네. 바둑은 끝입니다. 그래서 연결을 하기는 했지만 또 전체 사활이 걸리고요. 여기서의 다음 한 수가 백의 마지막 수인데요. 왜 마지막 수가 되었는지를 한번 수읽기를 쫓아가 보면요. 네. 지금 이 장면에서 흑이 끝까지 백도를 공격을 가려면 여기 눈을 없애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곳으로 살았다가는 찝고, 지금 여기도 뭐 한 눈을 확보하는 순간 여기 한 집 여기 한 집으로 사니까 흑이 잡으러 올 수밖에 없을 때 하나 끊어두고 단수 치고 따낼 때 여기까지 백의 권리가 되면서 이렇게 한 집이 확보가 됩니다. 그렇다고 이쪽으로 한 집을 없애자니 이번에는 여기를 백이 두는 순간 찝고 끊는 게 생기면서 안 받을 수 없을 때 여길 젖히면 여기가 전부 옥집이 되면서 흑이 못 살아있죠. 그래서 흑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중앙 쪽으로 응수를 할 수밖에 없는 형태인데요. 뭐 이렇게 두거나 이렇게 두거나 결국은 반집밖에 확보가 안 된 채로 백도를 잡으러 가는 형태인데, 백이 여기 치중을 들어가면 다음에 젖혀서 눈을 파오하는 것과 흑이 이쪽을 지켰을 때 여기로 잡으러 가는 게 맛보기가 되어서 흑돌 전체가 위험합니다. 뭐 흑이 이렇게 받아도 잡으러 가면 잘해봐야 패니까 네. 패감 공장이 중앙에 기다리고 있고요. 뭐 백은 굳이 패를 안 해도 이렇게 마늘모를 둔다면 넘어가는 건가요? 네, 넘어가는 것과 잡으러 가는 게 맛보기가 되면서 흑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 치받은 수에 대해서 더 이상 신진서 구단이 버티질 못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승부가 가려졌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불계승을 거두면서 결승 진출에 성공합니다. 네, 준결승전 내용을 본다면은 박정환 구단의 이 뭐랄까요, 내용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네,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를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어제 있었던 경기에서 중국의 랴오이아너 선수를 꺾을 때에도
흑번으로 완벽한 내용으로 승리를 가져갔고요. 네. 오늘 신진서 구단을 상대로 100번으로 완벽한 내용을 보여주면서 이 결승전에 대한 전망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 이 결승전에서 커젤 구단과 만나게 됐는데요. 이 결승전에서도 좋은 내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결승전 많은 응원으로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